네,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3과목 4편의 주식투자운용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주식투자에 여러 전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략적 배분과 전술적 배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제 끝나면은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략 전술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적 전술적의 기본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집단의 배분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일정 허용 한계치 내에서 열심히 중단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전략이 전술적 배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인 배분은 어때요?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전략적 배분은 우리가 앞에서 4사분면 투자 전략에서 봤을 때 1사분면이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고 마켓 타이밍 활동을 하지 않고 종목 선택도 하지 않죠.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은 결국 평균에 수렴하니까 평균에 투자한다. 즉 벤치마크 수익률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평균에 수렴하는 거,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평균에 투자하는 전략을 전략적 배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술적인 것은 중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고, 자, 요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자, 전술적 배분에 대해서는요. 자, 먼저 액티브를 설명드리면, 액티브 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마켓 타이밍이고, 하나는 종목 선택인데, 좁은 의미로 전술적 배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산 이미 배분한 각 자산 집단의 비중을 변경시키면서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좁은 의미로는 이걸 말하고요. 좀 큰 의미로는 이제 전체 액티브적인 활동이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전략적 배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요.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인 기금 내에서 자산 집단별 투자 비중,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4대 3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 집단별 투자 비중 또는 비율을 결정을 하고 이것뿐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바운더리, 투자 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는요. 이 전략적인 자산 배분은 곧 마크위츠 이론입니다. 마크위츠의 분산 투자 이론 또는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요. 최적 투자 이론이죠. 그러니까 자산 집단을 선택하고 그 집단의 자산에 대한 개별 기대 수익과 위험이 나오면요. 기대 수익과 위험이 나오면은 지배 원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 기회선이 도출이 되고 이를 통해서 최적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최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략적 배분, 그 마크위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전략적인 배분을 보기와 같이 했다. 4대 3대 2로. 자, 그리고, 유동성 10%까지. 자, 그런데 각 자산의 변경 한도, 그 바운드리 상하 10%로 정하였다면, 어때요? 전술적 배분은 이 10% 허용 한계치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의 최고 편입 비율은 몇 %?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40에 10% 최고 44, 최저는 네,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36에서 최대 44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허용 한계치까지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 배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보겠습니다. 전략적 배분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자본 시장에 대한 가정이 투자자의 제약 조건이 크게 바뀌거나 자본 시장에 대한 기본 가정이 크게 바뀌면 조금이라도 변하면이 아니라 조금 변하면은 무시하는 정도가 되겠죠.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자, 기본적인 가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때마다 배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자금 운용자가 투자 자산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최초 수립된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 만일에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전략적 배분은 투자자가 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봅니다만은 전략적 배분은 투자자가 결정하고요. 전술적인 배분은 운용자가 결정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펀드 투자를 가정한다면 어때요? 내가 만일에 주식 펀드를 선택한다, 채권형 펀드를 선택한다. 이거는 투자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 자체가 전략적 배분이다. 그거죠. 자산 집단의 배분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술적인 거는 어때요? 운용자가 어떤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을 다 운용자가 운영하는 거니까 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뒤에서 봅니다. 개별 펀드 매니저는 주어진 자금만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이기려는 노력만 하면 된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분 자체 하는 사람을 누굴 한다? 배분을 하는 사람? 네, 에셋 엘로케이터라고 했죠. 네, 에셋 엘로케이터가 자산 배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매니저는 이 배분된 부분에 한해서 열심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비트 마켓을 하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말, 비트 마켓입니다. 자, 다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문장이니까요. 주의해서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기본서 문제입니다. 전략적 배분이다.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한다. 이거는 전술이 되겠죠. 대체로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의 이것도 전술입니다. 다 전술이에요. 전술. 중단기적 전술이죠. 사전에 정해진 기준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이게 이제 전술이고요. 중단기적인 자산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을 통제한다. 이게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매매하면은 성과가 좋으면 되는데 성과가 안 좋고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나빠지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통제해서 평균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론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말입니다. 전략적 배분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행 도구, 전술적 배분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행 도구,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자산 배분 자체가 마크위츠의 이론을 말하는데 마크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 마크위츠의 분산 투자 이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위험 수익 최적화는 기대 수익과 자, 위험을 알면 최적 투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나오고요. 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서 추정 데이터의 현실적인 어떤 추정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게 퍼지 투자 기회선인데요. 뒤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배 원리가 나옵니다. 지배 원리. 전략적 배분에서 이제 그 자산의 기대 수익을 추정하고 위험을 추정하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 파트 제일 첫 번째 순서 자산 운용 프로세스에서 제 첫 번째가 뭐죠? 투자자의 제약 조건 등을 파악하고 해서 투자 정책서를 만든다. 그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을 예측을 해서 투자 대상 집단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구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구해지면은 이제부터는 마크위츠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이 나오면은 이 공간에서 자, 요거를 평균 분산이라고도 해요. 기대 수익이 평균이니까 평균 분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자, 기대 수익과 위험이 나오면은 지배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Dominance Principle.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A, B, C, X, Y, Z라는 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A와 X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위험은 동일한데 위험이 동일하죠. 그런데 어때요? A가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험이 동일한데 어때요? 기대 수익이 X보다 A가 높으니까. 그죠? 그리고 A하고 Y를 볼까요? 이건 어때요? 기대 수익은 동일한데 위험은
A가 더 작죠. 그래서 A가 X를 지배한다. A가 X를 지배한다. A가 Y를 지배한다. 요걸 이제 in dominance principle, in dominance condition이다. 지배 원리 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C는 Y를 지배하고 C는 Z를 지배하죠. 이것도 in dominance condition이다. 지배 원리 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 원리, 각각의 지배 원리를 다 충족시킨 증권을 A, B, C, 요거를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바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알게 되면은 지배 원리를 통해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왜 프론티어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무수히 많은 증권 중에 제일 왼쪽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프론티어 제일 앞에 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다. 효율적 투자, 효율적 증권이다. 그러니까 이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증권이 있겠죠, 그죠? A, B, C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것이 다 최적 증권이다 그 얘기고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마지막 과목에서 분산 투자 이론에서 배우는데 이제 이 효율적 투자 기회 선상에 무수히 많은 증권 중에 개별 각자의 투자자는 그 사람의 효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무차별 효용 곡선인데 이 효율적 투자 기회 선과 무차별 효용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최적 증권이고 여기에 투자한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비츠의 최적 증권에 투자하는 마르코비츠의 분산 투자 이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 무차별 곡선이 여기다. 여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접점에서. 자, 이것이 이제 최적 투자 이론입니다. 자, 지배 원리 하에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네, 효율적 프론티어 ABC를 연결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예제 보겠습니다. 전략적 배분상 수익 위험 최적화 방법. 네, 수익 위험 최적화. 수익은 기대 수익이고 위험은 표준 편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투자 대상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추정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의 오류로 인한 추정 오차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한 투자 기회선이 바로 퍼지 투자 기회선이다. 그러니까 추정 오차가 이제 앞에 가서 보면은 네, 요걸 연결한 선이 이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인데 이 입력 데이터가 기대 수익과 위험이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약간의 이렇게 약간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도출해내는 것을 퍼지 투자 기회선이다라고 합니다. 네, 마르코비츠 이론에서는 이론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과 위험을 정확히 추정한다라는 것이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교한 대신에 이게 직관적으로 직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자가 여러분이 운용 인력이고 시장이 급변하는데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이론은 직관성이 있어요. 채권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채권은 듀레이션만 알면 바로바로 시장에서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마르코비츠 이론은요.